혼인신고한 게 죄냐? 결혼 페널티에 2번 온다. 특이한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늦추고 있다는 거죠. 세법에서는 이거를 구제하는 방안을 둡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 매각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돼요. 그러면 이 5년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일로 봐야 돼요. 청첩장에 있는 결혼식장 날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갈라서는 경우 있죠. 서류상 이혼하시고 실제 생계까지 분리하셔야 돼요. 이거 잡아냅니다. 안녕하세요, 맛동산 구독자 여러분, 제네시스 박입니다. 세금 지우개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이죠. 결혼하기 좋은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객 룩이 아니고 신랑 룩으로 입고 왔는데, 요즘에 뭐 흰색은 잘 안 입죠. 검은색 입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쓸데없는 농담이었습니다. 자, 5월달 결혼하기 좋은 달인데 혹시 결혼 페널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즘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결혼은 하는데 혼인신고 자체를 이렇게 뒤로 늦춘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내 집 마련 혼인신고하면 불리하냐? 국힘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혼인신고한 게 죄냐? 결혼 페널티에 2번 온다. 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법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부부가 되는데, 이게 오히려 어떤 장애물이 되고 손해를 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세법에서는, 세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분이 남자분인데 혼자 나와서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된 세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분 나중에 이 집을 팔면 비과세 가능하거든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필 만나고 있는 여자분도 집을 가지고 있어요. 비과세가 가능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서로 집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둘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가족이 되는 거니까 1세대가 되는 거고요. 세대 기준으로 남자 주택 그리고 여자 주택 되니까 주택 수가 2개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세법 원칙상 1세대 1주택만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2주택부터는 추기수요로 보거든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처음에는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보통 남자와 여자들은 이런 경우에 설령 비과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결혼을 하시겠죠.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가끔 특이한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결혼을 안 해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늦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법이 일단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결혼은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례를 둡니다. 특례를. 자, 우리 세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1세대가 주택수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비과세라는 아주 큰 혜택을 해주는데, 이때 비과세 받는 기준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언제 보유고 언제 거주냐? 취득했을 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면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가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1세대 2주택이면은 원칙상 비과세가 불가한데, 부득이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 비과세가 가능한 예외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외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지 소위 말해서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돈이 되는 게 뭐 수십 수백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이 됩니다.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혼인 합가 비과세입니다. 자, 어떻게 해주냐? 자, 남자가 집이 하나 있어요. 어차피 이 집은 놔두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자도 집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놔두면 비과세가 돼요.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2주택이니까 비과세를 안 해주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거를 구제하는 방안을 둡니다. 자, 어떻게 구제하냐면요. 결혼을 하고 나서 5년 안에 매각을 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죠. 몇 년이요? 5년이에요. 자, 우리 앞에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사 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3년이었어요. 3년. 3년이었는데 5년으로 늘려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사 가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흔하게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 결혼하는 거는 보통 평생에 한두 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특이하기 때문에 3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큰 혜택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집을 팔아야 돼요? 여자 집을 팔아야 돼요? 정하면 안 되겠죠. 왜? 남녀 평등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집을 팔아도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년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청첩장에 있는 결혼식장 날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엄밀히 말해서는 실질 과세기 때문에 같이 산날로 봐야 되는데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빨간색 여기 있죠.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안에 매각을 하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어떤 주택? 남자 여자 불문하고 아무 주택이나.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 매각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 집을 파는데 2년 보유를 안 했다. 그럼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남자 집을 파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2년 거주 안 했다. 그래도 비과세 안 돼요. 남자 집을 파는데 여기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 그래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빨간색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이라는 기간이 카운트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젊은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혼인 신고를 어떻게 할까요? 바로 하겠습니까? 늦추겠습니까? 아무래도 늦출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5년이라는 카운트가 시작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운트 되는 걸 좀 늦추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리고 속된 말로 살아봐야지 어떻게 알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혼인신고를 늦추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이 외에도 대출 청약 등에 있어서도 일종의 페널티가 있어 버리니까 이 부분을 좀 늦추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혼인신고를 늦추면 어떻게 된다? 같이 살고 있고 실제 가족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별도 세대로 봐서 1주택, 여자도 별도 세대로 보니까 1주택. 세법 하나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같이 살고 있지만 남자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더 삽니다. 그러면 원래는 3주택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남자가 2주택이 돼버리니까 일시적 주택을 또 해버리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뭔가 좀 빨리 고쳐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만 이게 예외사항이 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둘이 결혼을 했어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자, 혼인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이미 2주택 상태예요. 여자도 1주택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1 해가지고 5년 안에 팔면 비과세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남자가 2주택 그리고 여자가 1주택에서 2+1이 됐다. 자, 이 경우에 남자가 일시적 2주택이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하나일 때 이 일시적 2주택하고 혼인합과 비과세 이 두 개가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끝내주죠. 그러니까 세 개인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다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도 일시적 2주택, 여자도 일시적 2주택인데 혼인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때도 중첩 적용이 세 개가 될 거냐? 일시적 2주택 남자, 여자 일시적 2주택 또 하나, 두 개, 그리고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합과 세 개. 이렇게는 안 된다. 이때는 중첩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막 늦춰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갈라서는 경우 있죠. 이혼하는 경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자, 그럼 내가 합쳐졌을 때 같이 살 때는 서류상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되는 거니까 반대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서류상 이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좀 희한하게 나와가지고 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소득세법 관련 조문을 이제 바꿔버렸죠. 그래서 지금은 갈라서실 때 서류상 이혼하시고 실제 생계까지 분리하셔야 돼요. 이거 잡아냅니다. 어떻게 잡아내는지는 제가 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었죠. 뭐 신용, 교통카드 사용 내역은 기본이고요. 통신기록을 발신 내역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드물게.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가정의 달 5월에 이런 말 자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전히 우리 세법상으로도 혼인신고를 조금 늦추는 게 뭔가 좀 유리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빨리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좀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생각을 좀 남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